반갑습니다. 페페아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황섬이 다시 한번 나타날 때가 됐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민코인에 대해서 덱시장에 대해서 왜 필연적인 관계가 될 것인지 그런 장들이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 계단식 하락으로 좀 진행이 돼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어깨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일기장처럼 얘기했던 거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CX장에서 지금 이제 국내 업비트장 기준으로 봤을 때 먹을 게 없어요, 많이. 그리고 먹여줄 생각도 없어요. 먹여줄 생각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비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좀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구간들이 반감기 전후로 해서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5천만 원 미만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5천만 원 미만까지는. 근데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알트코인들이 박살이 날 거예요. 지금 이미 비트코인이 좀 회복하는 느낌들을 받았는데 알트코인들이 이미 많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40%씩 떨어졌죠. 근데 비트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희망 고문인 게 뭐냐면, 비트 덕분에 알트코인들은 계속 좀 모아가고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집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러면 그 피날레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인위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나 빗썸, 황썸의 중국계 마켓메이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던, 원화 상장되어 있었던 코인들이 바이비트나 바이낸스에 선물 상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들이 급등했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뭐 룸네트워크라든지 가스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하이파이라든지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바이비트,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돼가지고 인위적인 급등락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걸 보고 느꼈어요. 이거 확실히 20년도, 21년도랑 다르다. 그래서 똑같이 예상을 합니다. 하락하기 직전에 그 시그널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자발트 코인들이 만약에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에 선물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그 코인을 인위적으로 펌프 앤 덤프 급등락을 만들어 낸다면 이거 하나의 역패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역패턴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계단식 하락으로 하방 관점에 대해서는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물 거래를 하실 때 거의 5대5 비율로 맞춰져요. 롱숏 비율이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쯤 되면은 하방 관점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비트, 바이낸스에 선물 상장되어 있는 자발트 코인이 급등락을 한다? 이거 숏 포지션 오랫동안 못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코인들, 그 급등 나가는 코인 때문에 내 포지션도 이렇게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급등락 해가지고 급등락해서 숏 청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담보금을 다 빨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빗썸 거래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는 좀 이제 판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중국계 마켓메이커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총선이 끝나고 5월달, 6월달 그 계속 지속되면요, 국내 거래소에서 먹을거리들이 더더욱 없을 겁니다. 옥석 가리기 시즌 중에서 가장 이제 투명하게 좀 이제 밝혀질 건데, 국내 거래소들에서 이제 더 이상은 급등락이 크게 없을 수가 있어요. 6월달이었나? 특정 날짜 올해 그 이후에는 마켓메이커들이 그거 급등락을 못하게끔 만드는 법안들이 좀 발행이 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과세 같은 것들도 아마 이제 밝혀질 겁니다. 과세가 5월 10일인가? 그때 과세 청원 같은 것들 이제 많이들 투표들 하셨잖아요. 과세 유예도 안 될 겁니다. 다들 과세 유예가 또 될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세 유예가 어쨌든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겹치다 보면은 국내장에서 더더욱 먹을거리들 없어지고 김프도 좀 이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김치 프리미엄도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유지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빗썸 황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구간이 되지 않을까.
아마 비트코인 하락하기 전에, 계단식 하락하기 전에 숏들 못 잡게 하려고 빗썸에 있는 코인 중에서 바이낸스 바이비트에 선물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펌프 앤 덤프로 만들면 숏을 못 잡게 겁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조금 더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이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계단식 하락 진짜 크게 오겠구나. 이거 페이크다. 이렇게.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즐기면 되겠죠. 근데 국내장 먹을 거리 없다는 거 관점 바뀐 거 없어요. 아,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최소한의 뭐 세이코인 같은 애들이 정고점 뚫으면은 그때는 좀 바뀌죠.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없는 이상 3월 달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떠먹여 주려고 그렇게 돈들 써가지고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즌2가 있기 때문에. 시즌2. 아,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댓글이 반복적으로 한 계정을 한 20개 정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영상 남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의가 너무나도 이제 이 노력을 좀 인정을 해드릴게요. 인정을 해가지고 한번 좀 읽어볼 텐데 이게 스팸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이 계정이 좀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 계정을 20개 정도를 똑같은 내용으로 영상마다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 노력이면은 한번 읽어는 드릴 텐데, 자, 일단 좀 깁니다. 좀 기니까 당연히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제도권으로 들어온 코인 시장인데 예전 같은 반감기 전 폭락 조정을 예상했겠지만 지금은 기관들의 제도권 안에서 비트의 조정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게 그 전 반감기와의 차이의 시작입니다. 비트는 그래서 조정 줄 때 매수해 주는 게 정답이지요. 전 세계 코인 시장의 먹거리가 이제 시작인데 중앙 거래소만 해도 넘쳐나고도 남는데 그 돈이 중앙화 거래소 유출보다 유입이 늘어나는 시점이 도래했네요. 반감기 전후로 덱스장으로 눈길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폭락과 큰 폭의 상승은 보기 힘들어졌어요. 기관의 자금들이 유입되는 순간부터 세력들도 큰 힘을 못 쓰는 비트장이 되었지요. 기관들의 놀이터가 시작되었지만 당분간 비트의 수량 매집은 1, 2년 동안 계속될 거라서 우상향은 필연적입니다. 당연 우상향은 없지요. 조정 없는 우상향은 없는데 다만 적극 매수하는 시장의 자금은 넘쳐나기에 정답은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 가야지. 결국은 비트는 지금 아니면 더욱 사기 힘들 듯. 지정학적으로 보다가 좀 이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의견은 좀 이제 존중을 하는데 정답은 정해졌겠지만 좀 비트맥시이신 것 같아요. 저는 존중을 하는데, 자, 이거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드릴게요. 페페아빠 채널에서 얘기를 드린 건 저도 우상향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2, 3억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으로 기관들까지 유입이 됐으니까. 근데 비트 가지고 먹을 게 있나요 지금? 시드머니가 만약에 2, 30억 이상이 아니시면 비트코인 가지고 먹을 거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시드머니가 5천만 원, 1억, 몇 억인데 최소한의 그런 것들 수수료라도 좀 이제 감안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보통 이제 물량 정리가 좀 힘드니까 선물을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다 해도 비트코인 30억치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웬만하면은. 왜냐면 물량 매도하는 것 자체가 선물에서 어차피 30억치 매수해서 공매수 들어가서 매도하는 거랑 현물에서 30억치 사가지고 매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에서는 물량 정리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옵션으로 가지고 가는 게 선물을 무조건 하거든요. 시드머니가 일정 구간 이상까지 간다면 무조건 해요. 안 하는 건 바보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야 돈들이 만약에 많으면 뭐 하루하루 움직이는 잔파동들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당연히 뭐 우상향 하듯이 올라가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1억에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장에 하나도 예전만 하더라도 1,000만 원씩 했던 게 7, 8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매수하려고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들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살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을 사놨어요. 3월 달에 유입된 사람들이 다 대다수 심리가 다 그래요. 비트코인 너무 올랐으니까
알트코인 시즌들 오겠지. 예전에도 그렇게 왔으니까 비트코인 올라가고서 순환 펌핑 되겠지. 그거 기대하고서들 3월 달에도 사놨단 말이죠. 세력들이 근데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비트 올라갔으니까 다른 애들도 순환 되겠지. 언젠간 가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들 역패턴으로 해가지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이미 비트코인 사야 될 것들을 알트코인을 사놨단 말이에요. 3월 달에 들어온 사람들이 뒤늦게 비트코인 1억 소식들 듣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살 생각 할 것도 없이 이미 알트코인 사놨다니까요. 이미 국내 장에서 업비트 비썸들 많이들 하시죠. 처음 하실 때 플러스 코인원까지 이미 사놨어요. 이미 사놨고, 그러니까 CX 알트들이 죽고 나서야 어차피 CX 알트장 죽을 거니까 비트코인 7, 8천만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살 사람 살 엄두도 못 낸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것도 있고, 신규 유입들이 되는 사람들은 7, 8천만 원까지도 이제 못 사요. 이미 다 놓쳤으니까 그것들 이제 매수하려고 그런 심리까지, 그런 매수 심리까지 좀 완화가 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5천만 원까지는 떨어져야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었는데 놓쳤으니까. 1억에서 7, 8천 간다고 사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억에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80%, 90%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중간중간에 뭐 이제 리플 같은 것들도 끼얹을 수도 있는 거고, 리플이 좀 힘을 써주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리플 힘 써주면 이오스 같은 막 이런 똥코인들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우상향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4월달인데 우상향 가겠죠. 근데 차라리 뭐 냉동인간처럼 그 얼려져가지고 사놓고서 뭐 몇 년 뒤에 까보는 거면 모르겠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중간중간 장들이 좀 이제 사이클들이 좀 이제 순환이 되면서 저도 결국에는 옥석들이 가려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먼저 치고 나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4월 달이니까 너무 급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계정들까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읽어는 드렸습니다. 그 노력을 저는 인정을 해드려서. 자, 그러면 일단 덱스도 있죠. 덱스를 얘기를 드렸는데, 덱스장은 이미 뭐 이제 세력들이 좀 준비들 하고 있는데 뭘 덱스장으로 절대 갈 수가 없다고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덱스장을 이미 세력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서에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누구야, 저스틴 썸부터 해가지고 유명인들 해가지고 지금 민코인들 외치고 이렇게들 있는데, 덱스 쪽으로 눈길이 안 간다? 그냥 완전한 그 이분은 완전한 비트맥시예요. 비트맥시. 그냥 오직 그냥 비트코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은 뭐 예전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이제 IMF 때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해서 모아가는 그런 포지션 좋아요. 근데 그게 10년 걸렸잖아요. 5년 걸리고 10년 걸렸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저도 나중에는 그 비트코인 랠리장을 편승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최고죠. 옥석 가리기 중에서 비트만 달려가는 시즌이 올 겁니다.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알트코인들 리셋될 거니까. 근데 이게 리셋된다고 해서 그게 뭐 기회라기보다는 정말로 옥석 가리기가 될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뭐 스캠성, 뭐 코인을 저는 다 스캠으로 보거든요. 아니 뭐 스캠이고 뭐고 그냥 돈만 떠먹여 주면 되는 거고 저희는 편승하면 되는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어떤 자산 시장이 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좀 이제 기관들이 바라봤을 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관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기회의 장일 것 같나요? 그들이 만약에 코인을 만든다면 그 코인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아요. 먹을거리를 두고 보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만약에 코인들을 만들어서 거버넌스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 거버넌스부터 토크노믹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왜 먹을거리가 왜 없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대기업들은 이미 부자예요. 이미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코인들이 펌핑되고 말고 그런 것들 관심들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모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먹을 거리냐? 이 코인을 신생으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 코인들의 막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좀 획기적이고 너무 미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이 정말 미쳤는데 아직 대기업이 아닌 것뿐이야. 그런 애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 같이 편승을 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부자인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코인 시장에서 뭔가를 한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 굳히기가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빠르게 갈 것 같진 않아요. 현물 ETF 승인됐고 굳이 가더라도 옥석 가리기 시즌이 한 번은 다가오고 나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이 뭐 NFT라든지 그런 것들 미리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넥슨에서 NFT랑 이런 것들 어떤 거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더더욱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와닿으실 겁니다. 하지만 근데 게임사들도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본인들이 만든 코인들로 가지고 그 이득 내려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미 그거 안 해도 코인을 채택 안 해도 현물로도 이제 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결제를 하든 뭐 카드사로 해서 결제를 하든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때는 정말로 제도권화가 되면은 기회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즌이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 4월 달인 지금에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된다. 저는 좀 비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추예요. 저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앞으로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는 그 기회비용이. 특히나 먹을거리들도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비트맥시 같은 분들도 흔들리게끔 만드는 게 어디서 만드냐? 중앙화 거래소에서 안 만들어요. 앞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그걸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사람이 소신을 가져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양방향 둘 다 열어두고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한번 일단 투자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면 저는 좀 큰 사이클을 보잖아요. 전에도 그 22년 24년도에 해가지고 2월달 초중반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게 21년도에는 강아지 메타가 대박이었지만 24년도에는 고양이 메타가 대박이다. 각종 고양이 계열들 코인들이 나오기 전에부터 페페 아빠가 채널에서 말씀드렸어요. 전부터 이 메타들 뜨기 전부터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때 웬 코인 영상에서도 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키워드 자체가 다르다. 키워드 자체가 고양이가 훨씬 더 우세하고 이 키워드 대비해가지고 24년에 굳이 띄운다면 아마도 강아지는 일론 머스크가 묻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먼저 떴다면 이제는 고양이가 될 것이다. 대중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와 강아지는 필연적인 관계다. 그 중에서 24년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솔라나 기반뿐만 아니고 고양이 관련된 민코인들 중에서 고양이 관련된 애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요? 뭐 해째와 그래째가 아니고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그 데이터랑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추합해가지고 그 결론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민코인 불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더리움 기반 덱스 불장 초불장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번 장에서 놓치셨던 분들은 제2의 기회가 될 거예요. CX 장에서 10배 올라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이제 안 된다니까요. 국내 거래소 다 규제한다니까요. 마켓메이커들 세력들이 굳이 리스크 감소하면서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펌핑들 그렇게 엄청 크게 해줄 것 같나요? 물론 5월달 이후에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규제 그거 이제 시작되거든요. 마켓 메이킹 불법으로 이제 규제돼가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무서워서 하겠냐고요? 안 하죠. 업비트 거래소도 거의 전 세계로 따지면 세력인데
조심스럽게 상장하잖아요. 예전처럼 뭐 누사이퍼 코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상장 안 하잖아요. 펌핑도 없잖아요. 루나 사건 이후로 다들 눈치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있고, 특히나 5월달, 6월달 그 이후로는 더더욱 굳히기가 될 겁니다. 국내장에서 펌핑들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펌핑이 어디로 가냐? 아, 덱스밖에 안 보여요. 덱스밖에. 누가 펌핑, 누가 거래하는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 개인 지갑도 주소밖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더더욱 유리할 수도 있죠. 거의 합법적으로 펌핑을 하는 거니까. 하나의 장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결국에는 필연적인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게 CX장이 죽어야지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 이 두 개가 겹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페페코인 분석을 할 때도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 교묘하게 그런 시기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코인 시장 들어온 사람들은 모르죠. 그때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면서 페페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셨던 사람들도 몇 없을 거예요. 그때는 민코인들 관심들도 안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교묘한 시기들을 보니까 무조건 이더리움 보상받은 물량들을 가지고 이더리움 버블들을 만든다는 거 자체는 아직도 바뀐 게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더리움 장들은 시작도 안 했고, 이더리움 정도 규모 정도가 되면은 최소 덱스에서 거래량 1조 찍어야 돼요. 그런 거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력들이 못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이미 솔라나에서는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솔라나에서 수수료가 싼 제2의 기회장이 될 겁니다. 그냥 이거 언제 오지 그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오겠죠. 세력들이 안 급하다니까요. 일단 CX장부터 먼저 끝내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CX장에서 물려있던 사람들까지도 이더리움 들고서들 덱스장으로 오게끔 꼬시겠죠. 각종 언론사들 포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덱스 관련된 덱스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띄우겠죠. 누가 오라고 등 떠미나요? 알아서들 올 겁니다. 21년도에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 누가 오라고 했나요? 그 소문들 듣고서들 오셨잖아요. 뒤늦게 오신 분들. 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라고 안 해요. 알아서들 디지털 지갑, 뭐 메타마스크, 코인베이스 월렛, 솔페어, 팬텀 월렛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알아서들 올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 딱 집어드는 것처럼 디지털 지갑들이 앞으로 6, 7, 8, 9월에 새로 생성되는 신규 지갑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한번 보시라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런 장들을 오려면 제가 보는 건 그래요. CX장이랑 겹칠 수가 없다는 거. 작년에 페페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페페 그 비트코인 3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때 그때 페페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메말랐을 때 페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심리는 똑같아요. 이미 테스트를 했어요. 이미 CX장에서 먹을 것들이 없을 때 새로운 신규 시장을 만들어서 꼬시는 거. 근데 그거는 2017년부터 정통적인 방법으로 그렇게들 했어요. 뭐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두리장도 있었고 거래소 토큰 메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메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본격적인 CX장이 먹을 것들이 없을 때 눈길들을 돌리는 시점에 그때 나타난다. 큰 그림들을 보고서 바라봐야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지금 솔직히 별로 맛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지금 비트코인을 저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 시기인가? 뭐 1년 뒤, 2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괜찮긴 한데 그건 뭐 개인적인 그냥 그 소신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 댓글 막 20개, 30개씩 다져가지고 한번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중국계 마켓 메이커들이 또 다른 하나의 작전을 할 수도 있다. 그 방향들이
방향들이 시그널들을 보여준다면, 예를 들어서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자발트 코인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비교적 적은 애인데 의외로 얘를 보니까 바이낸스랑 바이비트에 선물 상장이 되어 있네? 이런 애가 갑자기 인위적으로 급등락을 한다면 엄청난 계단식 하락의 CX장 알트코인 폭락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어디서요? 빗썸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빗썸 거래소는 또다시 황섬이 되는 그런, 또 이제 그것만 얻는 게 아니에요. 황섬이 또 되겠죠. 황섬이 빗썸으로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게, 빗썸에는 있는데 업비트에는 없어야겠죠. 그래야지 주목들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빗썸에 있는데 업비트에는 없어요. BTC 마켓도 없고 원화 마켓에도 없어요. 근데 빗썸에만 있는, 원화 마켓에만 있는 코인인데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에 기본적으로 선물 상장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굳이 따지면 OKX도 없을 수가 있어요. 바이낸스랑 경쟁 관계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자, 이 모든 것들은 페페 아빠의 그냥 예상이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제 일기장을 제발 좀 방해하지 마세요. 제 일기장을. 일기장 보기 싫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고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대응하셔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반감기 전으로. 저는 시즌2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총선이죠. 총선 끝나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할지, 코인 시장에서 특히나.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